개인적인 스케줄도 있으시고 바쁘시는데 신청도 내주시고 정리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우리가 본박소리라는 지역에서 설명회를 하기가 익숙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이 47번째 설명회예요. 2019년 1월에 이춘마에서 오픈을 해서 6년 지금 6개월이 되었고 오늘은 이제 47회차 설명회입니다. 2023년도에 처음으로 CGV에서 했었고 스타필드에서 2번 하고 오늘 다시 이제 4번째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을 자꾸 해야 되는 게 자꾸 부딪히고 젖어들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조류에 다시 휩쓸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조류는 큰 물줄기는 소수가 다수를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타면 방향화된 대로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대학에 잘 갈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면 고개가 좌우중 하면서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게 누구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강사심이라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코리안 파이널 입사원서를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신 분들이 우상진쌤 2019년 12월에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직한쌤 2021년에 만났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면접만 하고 잠시 헤어졌다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합류하시게 되셨고 혜영쌤, 그 다음에 지수쌤, 신쌤, 오늘 혜영쌤이 지금 내신되기 때문에 못 빼셨어요. 조정을 못하셔서 오늘 혜영쌤에게 배정됐던 수고분은 다른 선생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정시 플러스 중급을 혹은 전교권 최상위 학생들의 교과전이 그 다음에 생기부의 퍼센트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학교 이것이 입시의 핵심인데요. 공교육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좋은 건 학종입니다. 교과는 그냥 객관적인 정량평가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일선상에 놓고 같은 학교라고 취급해서 뽑는 거라 뭐 인간의 잔재주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게 정시랑 교과입니다. 학종에는 많은 잔재주, 편법 혹은 더 많이 아는 자가 더 유리한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종을 소음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쪽에서는 학생들 장악할 수 있는 학종이고 또 대학을 가야 되는 수요자, 우리 학부형인 학생 입장에서는 학종이 가지 못할 만한 대학을 가게 해주는 로또, 변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걸 선호합니다. 그런데 정직하진 않아요. 정직한 건 논술과 정시와 교과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서 코리안 파인이 서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요 대학 등급 라인이에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게 안 바뀌어요. 정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인격적 성장 이런 걸 중시해서 계속 GEP 교육 살펴하자. 그래서 사고력을 배양하자. 그래서 수능이 1993년도 8월에 1차가 생기고 11월에 2차.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33년이 왔는데 결국은 그 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능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집단이 사고하기 싫어. 그래서 가르치기가 귀찮아.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제도가 생겨도 계속 옛날 자기가 쓰던 교환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게 내신으로 굳어진 거고. 제가 저도 되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어머님들 혹시 그 내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그 내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채로 그냥 내신 거리며 살아가는데 이 내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위로 신고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안에서 고등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을 대학교 위로 신고에 올립니다라는 게 내신인데 행정용어네 완전히 동사에서 붙여 이게 그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제의 잔재에서 나온 언어인데 근데 고등학교는 대학교에게 내신하지만 대학교는 고등학교를 내신하잖아요. 이 두 가지 뜻이 다른데요. 내신할 때는 신자가 이렇게 쓰는 신자를 쓰는데요. 이 신자가 알릴 신자의 뜻이기도 하고 믿을 신자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자신들 학교에서 벌어진 일,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위로 신고하지만 대학교는 니들 안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는 믿지 않아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가 학교별 고사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논술을 보는 거죠. 니들 학교에서 얘가 몇 등 했는지 난 관심 없어. 관심 없죠. 관심 없어. 네가 외고, 특목고, 과고 아니면 나 너네 내신 안 믿어. 그니까 수능 들고 와. 그게 최선인 거고요. 그니까 대학교를 보내자. 그게 논술인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교는 바보가 아니에요. 대학교는 자신들의 학교에 좋은 인재를 가져오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하고, 대학교는 이미 전국에 있는 2,500개 고등학교의 순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블라인드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내 학교 가리고 교복 가리고 뭐 그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 아시잖아요. 다 거짓입니다. 대학교가 그렇게 아이들을 뽑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아웃풋을 내서 그 학생이 대한민국의 일꾼이 돼야 되고, 또 위에 있는 그 지배층들의 일꾼이 되려면 그렇게 아이들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교 내에서의 순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신 공부하지 마라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신 공부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저희가 평상시 수능 공부할 때는 가지지 못했던 꼼꼼하고 굉장히 이렇게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공부를 또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는 내신 공부대로 하되, 그것이 합쳐져서 큰 그림이라고 하는 수능에 이렇게 합쳐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내신만 공부해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고 싶은 대학에 장벽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뚫는 무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 가장 잘 뚫리는 게 정시랑 논술인 거고, 그 드릴을 뚫으면 금방 무너지는 거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내신이랑 무기를 들고 갔을 때 특수한 아이들의 계층만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계속 알려드리는 건데, 알려드리는 동안 계속 오해를 받죠. 그러니까 그 오해를 이미 많이 겪어보셨고, 정시의 간판을 내달고선 해도 아내가 내신 학원을 경험하셨으니까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신 게, 정말로 이 범박동에서 이 정시로 이 시간표대로 되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내가 근무한 정률에서도 5주나 6주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 정시 간판을 걸고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 고충을 처음부터 알아봐 주더라고요. 많지 않거든요. 강사들이 정시를 선호하는 건 내신 준비가 귀찮아서예요. 그래서 재종반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거고, 일반 학원들 중에서도 내신을 혹은 3개학년 중에 1개학년이라도 내신을 안 해주는 그런 학원에 가면 편하니까. 근데 실제로 나갔으면 이제 정시를 좋아했고 이게 답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학원을 찾고 싶은데 잘 없어서 우리가 정시한다고 그 블로그에 돼 있겠지만 와서 한 번 더 물으신 거죠. 근데 저는 실제로도 정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논술이 6장의 수식 카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따발총 옆에 따로 하나 차는 거죠. 작은 포를, 박격포 같은 걸.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쏘면 웬만한 학교의 단가를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능을 한번 도입을 했는데 국가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정시라는 이름을 계속 왔어요. 정시가 80, 수시가 20인 국가가 수시가 80, 정시가 20인 국가까지 변하는데 2019년까지 약 한 28년 정도 걸렸어요. 거기서 이제 비리가 분수령 터지고 이제 그걸 잡아나가는 과정에 정시를 40%까지 확대해라 했다가 지금 다시 40%가 많다고 느끼는지 저희는 30%로 축소하라, 서울해라 하는 거랑 공부 때 너네 우리 말 좀 들어 이렇게 해서 지금 세개 학교가 시범으로 10%를 줄이는 걸 하는데 10%까지 줄여도 된다, 30%까지 줄여도 된다, 40% 이상 해도 된다. 선거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세 개 학교에 이름을 딱 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방위에 나서서 정시를 30%까지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인서울에 많은 학교들 생각이 있는 총장들이나 입학처장 이런 학교들은 아마 안 듣는 척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듣는 학교들도 정시에 뭐 예를 들면 학생 기부를 반영하라 이런 걸 듣는 척하는 학교들도 고려대 보면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걸 들어서 뽑는 건, 예를 들면 경영학 가면 100명이 40명, 나머지 한 60명 이상은 그대로 정시 100%로 뽑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시를 놓고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시 100%가 여전히 2배 정도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1등급과 4등급 내신 지금 5등급에서
마이너스 1점밖에 안 줘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내신 반영했다 정시에. 국가야 우리 말 잘 들었지? 이렇게 인식시킨 다음에 실질적인 감점은 1점. 그러니까 그냥 수능 거의 100%랑 똑같아요. 정부는 그렇게 해서 매스컴에다가 발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시에도 내신 반영된다. 그러면 막 학생들은 어떻게 내신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대는 2배 이상을 100% 정시를 뽑고 하나는 그냥 안전빵용, 정부랑의 관계지속용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 노는 거죠. 정부.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1점. 그 말은 뭐 정시 100%죠.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이런 세세한 내용을 단 한 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은 이제 후렴파인이 말하는 정시 플러스 윤술도 한 분이 같다. 이제는 내신이 더 비중이 강화되고 정시는 이제 비중이 축소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전히 인서울의 한 36개 대학이랑 경기 인천의 상위 7개 합쳐가지고 41개 대학을 보시면 정시 유지비중 40% 이상의 학교가 한 90% 이상일 거고 내신 반영한다고 정부의 뜻에 같이 춤을 춰주는 그런 대학도 세부상 들어가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즉 안심하시라. 정직한 게 결국은 이겨요. 편법으로 하는 학종은 원하는 자들이 권력이 많을 때 그게 자꾸 확장이 되는 기질이 있는데 성향이 있는데 근데 이 정직한 정확한 평가를 좋아하는 그런 동료 교사나 사교육 강사진이나 대학교 입학처장들, 총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정치 싸움인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건동홍까지 치면 저게 탑 12예요. 이 교대랑 뭐 성인이 이제 다 빼면요. 저희가 탑 12고 보통 이제 공고는 밤부터 이제 국sun태광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과기대랑 충실대리는 라인들이 인천대가 교과랑 학종으로 갈 때 저런 대학들하고 비등하기 어렵고 정시로 갈 때는 이 성공회나 이런 데 3과목만 하면 되니까 쉽고 서울대 법성여대 이런 데는 사탐에서 한 과목만 하면 되니까 좀 쉬운데 인천대는 한국외대 글로벌은 용인이어도 인천대랑 외대 글로벌은 그다음에 한양대 에이카는 사탐 그게 필수, 국영 필수. 그 대학들은 인서울 중위권보다 좀 낮지만 전 과목 수능을 다 해야 되는 대학들이 인천대하고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이런 대학들입니다. 한양대 에이카 가톨릭대 명지대까지 이렇게 끊어놨어요. 여기 상명대가 빠졌거든요. 상명대를 더하면 41개 정도 되고 가천대랑 가톨릭대랑 서로 라이벌이고요. 서로가 자기가 우위라고 이제 주장하는 대학들입니다. 이거는 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톡방에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는 재미는 없지만 항상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거기 보면 빨간색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무리 선발 시험 형태를 막 바꿔도 즉 지금 같은 혼란을 우리한테 막 9등급, 5등급, 수능 40, 30 이런 걸 암만 줘봤자 결국 대한민국의 학문을 선도하는 브레인 집단이 대학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거 이게 안 바뀐다는 걸 저는 옛날에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 학종, 논술 3대 수시에 수능 최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한참 동안 이제 뭐 사도를 뿌려가지고 야 수능 최저 좀 폐지하면 안 되니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몇 개 대학들이 들었었죠. 지금부터 3년, 5년, 7년은 이렇게 서서히 없앴다가 재작년부터 대학들이 자각을 해서 수능 최저를 다 부활시킨 거죠. 국가말 들어보니까 속았거든. 자기들이 잘 몰라서 들었는데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2016년 2월에 쓴 일인데 수업 안으로 다시 다 폐기되는 거죠. 간사한 사람들이 막 정책을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둘째 줄 아래쪽 문장에 1% 정도로 축소되는 국가정책을 견제한다. 저게 제가 2016년 2월에 쓴 건데 지금도 연세대나 이런 대학들이 정부 상대하는 거 보시면 딱 저렇게 하고 논술 전형 전반에 걸쳐서 다 저렇게 하죠. 명목 반영률은 내신 30대 논술 70이지만 실제 계산으로 들어가 보면 내신이 1%, 논술이 99%. 그래서 이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말 하나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 써놓고 계속 10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게 그게 통찰력입니다. 예,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응모 분석 여름 특강 설명, 대한 학교 설명에 여기서 오늘 아마 제가 마지막에
인사만 드리지 영어학과는 그냥 제가 과감하게 없애고 선생님들 좀 편하게 발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라 우리가 많이 이제 무시하고 넘어왔는데 최근에 이게 8년치예요. 이게 8년치를 잘 보면 저 검정색 바탕에 노란 글씨가 수능이고 그 아래 흰색 바탕 두 개가 육모랑 국모예요. 그런데 보시면 수능이 보면 10.03, 5.30, 7.43, 10.66 겉대기 용을 많이 먹었고 6.25, 7.83, 4.7 하나 6.2 그리고 최근 한 3년, 한 4년 정도 보세요. 최근 4년 정도 보시면 2022학년 수능부터 보시면 육모 9에서 5.5에 4.87 그리고 수능 6.6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5.7에서 5.6, 7.83 육모 국모 되게 잘했는데 수능 때 조금씩 끝났어요. 근데 7.6에 4.37, 4.7 하나 계속 어떤 기분이 느껴지냐면 하과목 상대평가 1등급의 top5의 상위 4%에 영어 1등급을 맞추느라 무지하게 노력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1.47 나왔죠. 그 다음에 되게 많이 먹고 너무 어렵겠는데 싶어서 좀 쉽게 됐더니 오늘 10.94가 나왔고 6.22 이번에 이제 성적표가 학교에서 나눠지면 다시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지역 입학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이자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품고 남은 세월 이 고3들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이런 자세를 해야 돼요.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가 없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를 40년 먹거나 몽고가 우리를 40년 먹어도 내 나라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정신만 갖고 있으면 그리고 단순애들이 아무리 저런 사람들 죽여도 한 명 정도, 2명 정도만 남아있으면 다시 멸하지 아니한 정신은 언젠간 부활해서 나라를 되찾아서 우리가 지금 몽고말 안 쓰고 일본말 안 쓰고 중국말, 러시아말 안 쓰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글을 쓸 수 있는 거 이게 정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도 의식적인 아이들은 자기 성적이 올라가고 자기 등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 걸 주는 것 같은 쪽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고력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정신을 갖다 강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능이 하방으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수업 딱 좋아요. 통닭 이런 용어 나오면 눈을 갑자기 폈어요. 수업 졸다가 알바 누가렉을 갑자기 다 이러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물질적인 시대에 굉장히 모세혈관을 열어놨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잔잔하게 흘러서 우리 안에 내공을 쌓아줘서 정시건 논술이건 교과건 학교이건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근원 에너지 쪽에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걸 강화시켜 주려고 하면 적으로 간주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더 강하게 누르고 또는 회유하고 또는 얼러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뭐 하자 하면 안 하니까 그게 공부든 운동이든 아니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자 하면 안 하니까 오셔야 돼. 그래서 자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했어. 저 사람이 말로 우리를 잘 휘어잡아서 혹은 강압적으로 나오게 해서 아니면 그 보상을 걸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연습을 나오게 해서 되돌아보니 하기 싫었는데 12번이나 했네? 이런 식의 12번이 12번을 하지 않는 아이들 대비 막강한 내공을 생성했습니다. 47차예요. 늙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47번 했는데 더 신기한 건 계속 동일한 말만 해. 그리고 아무리 시장이 우리를 거부해도 우리는 듣지 않아요. 네가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는 결론으로 보여주겠다. 올해 고3들이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3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봐. 얘네들 한번 보세요. 올해 1내입니다. 너네가 무슨 팀이? 돼지팀. 2007년생들. 얘네가 올해 1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그 시간에 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1분 안에 말씀드리고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서울 지역에 36개의 대학이 있고 경기 인천에 보면 성균관대 빼고 경기대랑 가톨릭대랑 가천대랑 그 다음에 수원대랑 안양대, 성결대, 한양대, 에이카 이렇게 한 6, 7개 정도 몇 개 없어요. 그 중에도 우리가 이제 안양대나 성결대나 수원대는 느낌이 안 와요. 가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들은 경기 인천이라고 하면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한양대, 에이카
이 정도면 애들이 인서울 간 거랑 삐까삐까 생각해요. 인서울에 성공회대랑 한성대랑 서경대 갈 바엔 거기 가요. 여학생들은 인천대랑 가톨릭대랑 상명대를 세 개를 동시에 붙으면 가톨릭대 가요. 상당히 이제 가천대랑 가톨릭대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우리가 이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게 교과로는 2.5에서 2.7 그 굵은 막대기 선 정도에서 합격 불합이 아니고 그다음에 학종으로는 가장 잘 쓰면 한 3.5대까지가 이제 상명대, 명지대, 가톨릭대 이런 데를 학종으로 붙습니다. 교과로는 2.5에서 3.0 사이, 학종으로 한 2.7에서 3.5 사이, 9등급대에서 그러면 3.1등급이 11%니까요. 3.0등급이 11%니까 3.5등급이라는 건 18%, 17% 정도 돼요. 그럼 전교생 중에 100명 중에 17등, 300명 중에는 뭐 약 한 48등에서 50등 이내에 있어야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경기, 인천, 상위 7학교, 그다음에 서울의 36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천대 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A카 가천대 카데까지를 가려면 그게 전교 50등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65%가 넘기 때문에 그게 한 15명으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재수하고 또 삼수하고 삼수 하다가 안 되는 애들은 사수, 오수를 습관적으로 해요. 예. 거기서 이제 잘 다른 일로 돌려줘야지 사수, 오수 하게 되면 많이 힘듭니다. 저희가 재수학과에서 그런 애들 많이 겪어봤는데 오래 가야 돼요. 근데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가천대가 내신이 2점대 아이들이 가거든요. 9등급대에서 학종으로 3점대까지 가고 근데 가천대가 정시로 세요. 센데 정시 전형 1이 있고 정시 전형 2가 있어요. 정시 전형 2가 주목해야 될 건데 얘네가 국수형 탐탐에 이제 보라생제나 문과 과목 9과목이 있는데 그 가천대가 내신으로 가기는 상당히 넘사벽이 높은 학교예요. 그런데 이 높은 학교에 가려면 내신이 2점대나 3점대 초반이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전교 10% 이내에 있거나 11%, 뭐 12%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밖에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이미 전교 11%, 12%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지금 고2 5등급제여도 내 자녀가 전교 10%, 즉 1등급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가천대도 못 가는데. 그런데 이 가천대 정도까지를 우리 이번에 고3들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합격증으로 올해 연말에 입증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아니까 뭐만 공략하면 되는지. 가천대 이전형은 국수형 탐탐, 예를 들면 국수형 생윤 사문 이렇게 5과목을 수능을 친 다음에 5번째 과목은 아예 빠지고요. 학교에 입학해서 4개만 보겠다 정시에서. 그러면 이제 국수형 사문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중에 잘 본 거 3개에다가 50%, 30%, 20%로 곱해서 100을 만듭니다. 그럼 어떤 아이가 사문을 만약에 1.99등급을 맞았어요. 1컷이 47인데 다 7점을 맞았어. 영어는 80점으로 딱 2를 맞았어. 그러면 나머지 한 과목이 이제 국어잖아요. 아니면 수학이잖아요. 거기서 5등급이 나와도 가천대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굉장히 높은 표점이에요. 거기다가 50%를 곱하니까 이미 점수가 엄청 커졌어요. 그 다음에 2등을 한 과목이 뭐 영어인데 2등급이에요. 거기다 30%를 곱하니까 5대 3인데 거의 1, 2니까 총점 800점 근처에 가 있습니다. 700 몇 점에 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과목에서 뭐 3을 맞아야 가천대를 가는 게 아니라 5나 4를 맞아도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정시 전형에 있어서 5개 다 잘하면 좋지만 그건 이제 한 과문대급 이상의 5개를 다 반영한 학교들에 늘면 되지만 난 그렇게까지는 여력이 없고 적절한 논술과 수능에서 한두 과목을 배제해주는 학교 위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최하위 안전선 학교가 가천대가 됩니다. 저희 학원의 아이들이 대부분 가천대 다 점수가 몇십 점 남게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재칸 쌤께서 거의 1, 2등급을 다 제조를 해주고 계시고 그 영어에서 1, 2가 나오면 일단 가천대 합격이에요. 그 세 번째 과목을 국어로 하든 수학을 하든 5등급 안에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학생들이 남은 기간 안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과목을 1로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해야 제일 밑바닥 그물망 안전장치에서 가천대가 딱 받쳐주는 겁니다. 가천대가 내가 합격한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논술 전형 같은 것들에 그 위쪽으로 잘 6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시 2장도
가천대에 붙는다는 걸 알아야 가천대 위에 학교에 쓰지. 편안한 마음으로. 가천대가 아까 카대랑 경기대랑 에리카랑 함께 서울 경기에 딱 경계선인데 가천대 위라는 건 무조건 다 인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천대 합격했다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으면 심리적으로 6장의 논술 수시와 남은 2장의 정시를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하게 쓸 수 있고 주변에서 나를 아무리 뭐 위협을 주건 의심을 하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안한 아이들은 공부를 해도 하는 척을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안전 그늘망이 가천대에서만 간다라는 걸 아는 아이들은 거기서 필요한 거라기 때문에 연기하듯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코리안파인 안에 진입한 사람들은 올해 가천대는 다 갈 수 있는 수능 등급에 성취도가 한 70%는 돼 있으니까 나머지 한 안 될 것 같은 애들 한 30%만 저희가 한 4달 만지면 전원 다 가천대 이상 갑니다. 가천대 이상 가면 그게 카대랑 인천대랑 상명대, 명지대, 한성대, 서경대를 붙은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상진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진쌤께서 올해부터 이제 코리안파인 전체 강사진의 이제 원장님을 맡아주십니다. 현우쌤께서 원장님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상진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